요즘 다들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하나 있죠. 바로 하반기에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우리들 같은 경우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게다가 포트폴리오가 성장주 위주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방향은 아직 완전히 정해졌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지금 시장이 보는 연준의 다음 회의 결과는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려 있지만 인상 가능성도 여전히 살아있는 팽팽한 줄다리기 상황입니다. 실제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의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면 이 흐름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음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현재 75.9%, 인상할 확률은 24.1%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야, 동결이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한 달 전과 비교해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인상 확률은 12.7%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4.1%로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즉 최근 한 달간 시장의 무게중심은 오히려 인상 쪽으로 옮겨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흐름이 나왔을까요? 최근 중동 정세, 특히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유가를 끌어올렸고 이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면서 연준이 금리를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시각이 시장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들어서는 오히려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주에 발표된 6월 미국 고용 지표가 이 인상 쪽으로 쏠리던 분위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고용 지표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왜 이 지표가 인상 기대를 일부 눌렀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왜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고용 지표의 핵심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5만 7천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 수치는 최근 12개월 평균 증가폭인 3만 6천 명과 비슷한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3개월간 이어졌던 고용 증가세와 비교하면 확실히 식어버린 결과입니다. 시장 예상치는 10만 명대였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상당히 부진한 숫자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전문 및 비즈니스 서비스 부문은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가며 3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이 업종은 2025년 10월 저점 이후로 지금까지 총 17만 2천 명이 늘어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반가운 이유는 바로 이 업종이 인공지능으로 인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업종에서 고용이 늘고 있다는 건 표면 아래서 분명히 일어나고 있을 AI발 구조조정 영향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와 헬스케어 업종은 최근 가장 강한 고용 증가를 보인 두 분야입니다. 지난 12개월간 전체 고용 증가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두 업종에서 나왔는데요. 이번 달에도 증가는 이어졌지만 최근 흐름보다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6월에 2만 5천 명이 늘었고 헬스케어는 2만 2천 명이 늘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의 경우 최근 12개월 평균 월 3만 8천 명 증가와 비교하면 확실히 속도가 느려진 겁니다. 저는 사회복지와 헬스케어 업종에서 고용이 늘어나는 게 반드시 경제가 튼튼하다는 신호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수요는 경기와 크게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는 이유는 경기가 좋아서 돈을 잘 벌고 쓸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몸이 아프고 치료가 필요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즉 헬스케어 업종의 성장은 경기 호조의 증거라기보다는 미국의 고령화와 의료 수요 증가를 보여주는 지표에 가깝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업종에서 고용이 늘어난다는 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늘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두 업종에서 나온 고용 증가를 두고 미국 경제가 강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약세 신호는 바로 레저 및 접객업입니다. 6월에 무려 6만 1,000명이 줄었는데요. 이건 예년보다 여름철 계절 채용이 약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여름 월드컵 특수로 오히려 호텔, 식당, 관광 관련 고용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로 고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시장의 예상 밖의 결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레저 및 접객업은 사실 2026년 들어 전반적으로 계속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여러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미국을 찾는 관광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미국에 대한 여행 수요 자체가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 내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외식이나 여행, 공연 관람 같은 곳에 쓸 수 있는 여윳돈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5년, 6년, 7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그만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이건 임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6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년 전과 비교하면 3.5% 오른 수준입니다. 문제는 이 임금 상승 속도가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명목 급여는 오르고 있어도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40시간을 일해도 작년보다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이런 흐름이 벌써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표에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률인데요. 6월 실업률은 4.2%로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소식처럼 보이지만 내막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동 참여율이 0.3%포인트 하락해서 61.5%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즉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라기보다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 4.2%라는 숫자만 보고 노동시장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고용지표의 전체 그림입니다. 그럼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금리 얘기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고용 증가세가 이렇게 둔화되면 기업들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줄어들고, 그만큼 임금을 더 줄 이유도 줄어듭니다. 시장에 남아있는 구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경쟁 부담이 덜한 상황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유가발 우려로 커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고용지표가 그 압력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다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인상 확률이 여전히 24%대로 남아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즉 이번 고용지표 하나로 연준의 인상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가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회의까지 나오는 추가 지표에 따라 이 확률은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을 굴릴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안전한 예금이나 머니마켓 계좌에만 넣어둬도 5%, 6% 수익이 나온다면 굳이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죠.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자본의 기회비용이 커지고, 이게 주식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합니다. 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서 예금, 머니마켓, 국채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반대로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 이 흐름은 주식시장에 우호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상과 동결 확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국면에서는 앞으로 나올 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이런 금리 흐름은 성장주와 가치주에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성장주는 미래에 벌어들일 현금 흐름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그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는 폭이 커지면서 현재 가치가 가치주보다 더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와 성장주 둘 다 밸류에이션이 하락하지만 성장주 쪽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현금 흐름이 언제 들어오느냐의 차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흐름에서는 가치주와 성장주 둘 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게 훨씬 더 큰 호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상과 동결 사이에서 시장이 저울질하는 국면에서는 다음 지표가 어느 쪽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성장주와 가치주의 희비가 갈릴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나올 지표들을 계속 주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시장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 추가 인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니지만 최근 발표된 6월 미국 고용지표가 이 불씨에 제동을 걸면서 인상 확률을 붙잡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보내드리는 미국 시장 장중 속보 쇼츠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